제가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좋은 태도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좋은 태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좋은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명동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구두를 닦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구두 닦는 분이 밑창을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밑창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기운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갈아주세요. 깔창도 깔아야 된대요. 깔창도 깔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제 얼마죠? 했더니 갑자기 5만 원입니다. 근데 구두 닦고 깔창 깔고 굽 갈았다고 5만 원 달라고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닦은 저도 잘못이어서 근데 사장님 저 3만 원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통화하는 척 하시더니 그럼 3만 원만 내고 가래요.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따질 수도 없고 3만 원 내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구두 닦으러 가서 구두 아저씨께서 굽 깔 때 됐어요 이러면 굽은 갈지 마시고 일단 구두만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굽 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음날 구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가 구두를 산 백화점이나 매장에 이 구두를 들고 갑니다. 무겁게. 그리고 나서 맡기고 굽 깔아주세요 이럽니다. 이런 번거로운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명동이 아닌 광화문에 똑같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그쪽에서 아저씨가 굽을 닦더니 갑자기 저한테 사장님, 네? 혹시 많이 걸으면 오른다리 안 땡기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굽을 보여주면서 이쪽이 편모가 돼서 여기가 그래요. 제가 사장님에게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굽 깔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갈아주세요 이랬는데 또 구두를 한참 닦더니 저한테 갑자기 혹시 이 한 컬레를 즐겨 신으시고 발 건강이 좋지 않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닦는데 안쪽에 습하고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깔창 깔아야지. 깔창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깔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깔창과 가죽 깔창이 있다. 근데 가죽 깔창이 가격은 좀 더 비싼데 이게 습기를 먹었다 뱉었다 하고 쿠션도 좋기 때문에 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죽 깔창으로 깔아주세요 라고 해서 똑같이 구두도 닦고 굽도 갈고 깔창도 깔았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25,000원. 너무 기분 좋게 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구두를 닦아야 되거나 수선하거나 할 때 앞에 명동에 있는 구두점을 소개시켜 주겠어요? 광화문에 있는 점을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광화문에 있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취급하는 상품도 내가 고객에게 제안했는데 그 고객이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제 앞전에 만났던 누군가의 나쁜 기억들이나 상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거절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굽 깔라고 했을 때 제가 됐어요 이러고 제가 구두를 들고 매장에다 맡겼는데 제가 그분들을 거절한 게 아니고 또 저분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데처럼 저한테 나쁜 그런 거를 미칠까 봐 제가 방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굽을 갈고 기분 좋게 했던 곳에서는 저한테 솔루션, 즉 질문을 던져서 제가 문제인식을 가지게 했고 저는 해결 방안을 요청했고 그분은 해결해 줬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보미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를 하면 선배들이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롤플레이에서는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고객을 만나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잘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계약이 안 될까? 그래서 선배님에게 왜 이렇게 롤플레이를 잘하는데 계약이 안 될까요? 물어봤더니 선배님이 제 거를 한참 들으시더니 후배님 당신은 스피치 X 토크 동그라미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1번부터 7번까지 상품을 롤플레이를 했던 고객분을 찾아갑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1번, 2번 얘기하고 고객님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고객분이 6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6번 그리고 3번, 4번, 5번, 7번을 설명했더니 너무 좋은 상품이랍니다. 지난번에 상품과 똑같은 걸 설명했는데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다음에 순서만 바꿔서 얘기했는데 고객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마침 그런 찰나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험을 권하지 못했던 주변 분들의 보험 증권을 열어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웁니다. 내가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품과 고객이 좀 매치가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꼭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제대로 알려주자고 다짐을 하게 되고 사명감과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돈을 벌려 일을 시작한 거지만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동기부여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소개받은 고객분이 친구분이랑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내가 재무 설계를 받았는데 계산해봤더니 50만 원의 잉여자금이 생겨서 연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그걸 당신에게 가입하겠다. 상품 어디다 사인하면 되냐라고 하길래 제가 상품은 준비하지 않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고객분께서 자녀 계획이요? 네, 있습니다. 1년 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세요? 자가세요? 전세세요? 물어봤더니 전세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통장에 현금이 좀 모아져 있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둘이서 벌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통장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지금 연금보다는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맞벌이가 됐을 때 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거는 1년 뒤에 배우자분이 이제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지금은 적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전세 자금을 올려줄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 현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적금을 50만 원씩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분이 나중에 다시 아기를 넣고 맞벌이가 돼서 연금보험을 저한테 문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두 번째 경험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설계사님, 저 이제 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승진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전 직장에 다닐 때 상사분의 배우자님이 보험 관련 일을 하셨는데 본인의 저축 여력의 90%를 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아니 사회초년생이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이 90%를 장기적인 목적인 상품을 가입하고 있으시면 어떡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감액을 하시고 줄어든 보험만큼 돈을 적금과 펀드를 권해드려서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께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설계사님, 저 아침에 출근하다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복리비과세 너무 좋은 상품이 있는데 저 가입시켜 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그거 보험 관련 상품입니다. 지난번에도 장기적인 부분은 좀 줄여서 감액시켜 드렸는데 지금 그 상품은 맞지 않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아니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전화가 와서 저 이제 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회사를 이직하면서 승진해서 소득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이제 가능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고 하면서 피보험자, 즉 저의 잠재 고객들이 점점 증가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건 찐팬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저를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싱글이었던 고객이 부부가 되고 부부였던 분이 자녀가 태어나고 아빠 엄마가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생기고 하면서 그분들의 보험을 저한테 점검하고 점점 계약 건수가 늘어났던 거죠. 제가 처음에 그냥 그분들에게 네, 보험 계약하십시다 라고 했다면 본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험 나한테 맞지 않은 건데 해지하고 보험의 이미지 안 좋아지고 저랑 관계가 연결될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객분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분한테 컨설팅을 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컨셉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저를 계속 신뢰하고 소개하고 제 고객이 돼서 저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매하는 회사. 두 번째, 판매하는 상품. 세 번째, 이 상품을 전달하는 FP가 누구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만족하면 고객의 유지율과 체결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담당자 FP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좋은 상품 5%짜리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6%짜리 다른 회사 상품, 7%짜리 상품에 의해서 깨지거나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 튼튼해요, 트리플 A예요, 뭐 이랬는데 갑자기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위험하면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FP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FP를 신뢰하게 되면 FP가 전달하는 회사와
상품은 당연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FP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떠날 담당자이기 때문에 상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FP가 중요하다면 어차피 회사에서 그 회사 상품 비슷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상품을 FP를 믿고 가입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FP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면 어느 상가에 있는 커피점을 가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커피점 앞에 눈이 와서 지나다니는 가게 손님이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미리 치워놓은 곳과 대충 준비한 곳은 커피의 질도 고객을 위해서 잘 준비했을 거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태도, 즉 시간 약속도 지키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사소한 것들 하나가 쌓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귤 선물하는데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오른쪽 상품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왼쪽 상품에 제가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 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흔히 잎사귀가 올려진 상품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건강할 것 같고 신선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마음에 든다는데, FP가 가지는 무기 중에서도 이런 잎사귀처럼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것들, 내가 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내가 제안하는 상품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잎사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참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상품보다 중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것보다 귤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좋은 태도는 많은 소개를 부릅니다.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님 얼마나 많은 소개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카톡에서 소개를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소개를 못 받으세요?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고객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계약을 했지만 딱히 다른 분한테 약간 피해를 주거나 약간 부정적인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직과 신뢰라는 부분을 고객이 인식했기 때문에. 보험 상품, FP가 전달하는 금융 상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상품 외에도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너 착하고 성실하대. 그리고 안 그래도 보험 이야기 나오면 용현 씨 이야기 어필했는데 소개해주고 싶다. 고객분들이 막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개시켜준 고객님들이 생각해서 제가 그분한테 더 잘 설명드려야겠죠. 그런 책임감과 오지랖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지랖과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 좋은 고객분들이 소개시켜준 분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게 되고, 보상 직접 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라 다시 체크하게 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도와드리면서 점점점 확대돼 갔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편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편지를 쓴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제가 상품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NS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일했다 했잖아요.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상품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지금은 SNS나 이런 걸로 소통할 수 있지만 그때는 소통할 방법이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근데 제가 사회초년생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처럼 많은 내용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의 사연도 담고 제가 권하고 싶은 상품의 이야기도 담고 주제가 점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항상 저는 핸드폰에 고객의 이름, 자녀, 가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의 스토리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이 오징어 좋아한다고 했는데 출장 왔다 생각나서 보내드린다. 그리고 주변 분들 소개 많이 부탁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소개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소개시켜 주겠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챙겨나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짧게라도 메모를 써서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가입해서 해약한 고객에게도 제가 부족하다, 열정이 가득했던 신입 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상품이 부족했나 보다, 사정이 있어서 해약했지만 아쉽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연락 달라, 지금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편지는 생각날 때마다 씁니다. 저는 그래서 가방에 항상 이렇게 편지지를 넣어서 다닙니다. 지금은 편지 대신 카드를 넣어서 메모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나 이런 걸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객 관리 잘하고 있어요, 성실해요, 즉
제가 운동하고 공부하고 계속 올리게 되면 고객분들이 좋아요 누르지 않더라도 이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는 분이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신뢰하고 한번 검토하겠네, 할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죠. 내가 이쁜 꽃을 보고 아 이쁘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꽃이 저한테 무슨 선물을 했나요? 기대를 했나요? 제가 꽃에게 기대를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제가 주변 고객분들을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안 하거나 고객이 안 되면 어때요? 섭섭하고 기분 상하고 저도 우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분이 알아주면 좋은 거고 몰라준다 하더라도 제가 누군가를 도와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더니 고객분들이 알더라고요. 아, 그때 참 고마웠다. 고객에게 기대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언젠가는 그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구경하는 다른 분이 어머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분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돌이 있는데 제가 막 걸어가다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슨 돌인가요? 걸림돌. 근데 물 웅덩이가 생겨서 제가 이 돌을 딛고 넘어갑니다. 무슨 돌이 되죠? 디딤돌, 좋은 돌. 근데 돌은 원래 이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황도 역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면 좋게 된다, 긍정적으로 된다,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